그래가지고 그 신호를 막 들이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직접 그걸 다 코로 먹고 마시고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말이야. 때문에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정답은 페인트를 지우기 위해 과다한 신호 사용. 그렇지. 제대로 됐어. 제대로 됐어. 자, 정답 확인합니다. 때려봐. 맞아, 이거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좋아. 신입사원 백수호의 위험한 출근. 정답은 손에 묻은 페인트를 지우기 위해 피부에 직접 시너를 붓고 닦아낸 행동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페인트나 기름때를 지울 때 사용하는 시너나 일상에서 매니큐어를 지울 때 사용하는 아세톤처럼 어떤 물질을 녹일 수 있는 것들을 가리켜 유기용제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유기용제의 특징은 첫 번째, 휘발성이 매우 강하고 두 번째, 기름과 지방을 잘 녹이는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기용제가 공기 중에 증발할 때 호흡을 통해 흡수되거나 피부에 묻을 경우 지방질을 통과해 우리 몸속으로 바로 흡수될 수 있는데, 앞서 본 김 씨의 경우 전면형 방독 마스크를 착용한 덕분에 증발된 유해가스가 호흡을 통해 흡수되는 것은 막았지만 작업 중 몸에 묻은 페인트를 비누로 닦다가 결국 중독 증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한두 번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모두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실제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유기용제를 포함한 유해 화학물질에 의한 재해자 수가 해마다 1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시너나 아세톤이 직접 피부에 닿을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시너와 일상에서 자주 쓰는 아세톤, 사람의 피부와 비슷한 돼지고기를 준비하는데, 먼저 대표적인 유기용제 가운데 하나로 주로 손톱에 바르는 매니큐어를 지울 때 자주 쓰이는 아세톤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아세톤과 피부 접촉이 자주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정해 비커에 적당량의 아세톤을 채우고 그 안에 사람의 피부와 비슷한 돼지고기를 넣고 일정 시간 방치한 후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는데,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변화는 볼 수 없고, 하지만 가까이에서 확인해보니 돼지고기에서 떨어져 나온 듯한 부유물들이 떠다니는 모습. 약 1시간 경과 후 비커 안에 떠다니는 부유물이 아까보다 많아진 상황. 왜 그러죠? 이제 아세톤에 담가져 있던 돼지고기를 꺼내 자세히 확인해보니 놀랍게도 살코기의 붉은색 부분이 하얗게 변색된 모습. 맞아요. 처음과 비교했을 때 단단해 보이던 표면도 다소 무너진 모습인데, 그렇다면 산업 현장에서 페인트를 지울 때 많이 쓰는 시너는 어떨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적당량의 시너를 비커에 채우고 같은 크기의 돼지고기를 담근 후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는데, 과연 그 결과는? 약 1시간 경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돼지고기에서 녹아나온 지방 조직으로 인해 투명했던 비커가 어느새 뿌옇게 흐려졌는데, 이번에는 돼지고기를 꺼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하얗게 변색된 것은 물론 놀랍게도 매끈했던 표면이 거칠게 갈라진 모습. 실험 전과 비교했을 때 색깔과 표면 모두 심하게 손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젓가락을 이용해 돼지고기를 눌러보니 상온에서 부드럽게 눌리는 것과 달리 시너에 노출된 고기의 경우 지방층이 녹아 스펀지처럼 푹 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사람 손이 저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단 아니에요? 1시간 만에 눈에 띄게 손상된 돼지고기. 만약 사람의 피부가 오랜 시간 노출됐다면 자칫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것. 따라서 이러한 시너와 같은 유기용제가 다량으로 사람의 피부에 닿으면 체내로 흡수돼 급성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렇군요. 제일 먼저 유기용제에 급성 중독이 되면 동공이 축소되고 입에서 거품과 같은 분비물이 나오며 심한 경우에는 발작이 나타나고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매일 유기용제를 이용해 금속을 세척하는 일을 하던 남성이 급성 간기능 장애로 40일 만에 숨지는 일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유기용제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유기용지를 사용할 경우 작업 전에 각종 보호 장비 착용은 기본 중의 기본. 두 번째, 유기용지를 사용한 작업 후에는 반드시 몸을 깨끗이 씻고. 세 번째, 작업 중 중독 환자가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119에 연락해야 하는데 이때 중독 증상을 일으킨 유기용지가 무엇인지 파악해 의료진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네 번째, 만약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중독 증상은 물론 자칫 질식할 위험까지 높아지니 작업 전 환기 상태 체크는 필수. 다섯 번째, 장시간에 걸쳐 작업할 경우라면 작업 도중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당신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일샵. 가면 거기 아세톤 냄새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도 중독될 수 있어요? 내일 하러 다니세요? 아니, 저는 이제 한번 가봤어요. 예, 가봤는데 냄새가 안에서 너무 심하더라고요. 머리 아파서 나오고 그랬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반복해서 그런 식으로 노출되면 중독될 수 있고요. 반드시 환기를 잘 한 곳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행이다. 제가 다니는 샵은 환기를 잘하더라고요. 예. 특히 제가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이제 화학물질에 대해서 뭐 국제적인 제도가 시행된다고. 화공약품 용기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거기 화학물질 종류와 위험성을 알려줄 수 있는 뭐 불꽃이라든지 그 해골이라든지 하는 그림 문자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그 경고 표시 제도가 통일돼서 우리나라는 올해 7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노홍철 씨 얼굴을 딱 박아놓으면 어떨까요? 위험.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순간의 선택.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화창한 토요일 오전, 유준이, 유성이는 엄마와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준아, 아빠 좀 이따 오실 거니까 멀리 가지 말고 유성이 잘 챙겨.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볼게요. 유성아, 야구하자. 그래? 사이좋은 유준이, 유성이는 푹신한 잔디밭 위에서 신나게 공놀이를 시작했고 엄마도 오랜만에 한껏 여유를 즐기는데요. 평범하는 야외 놀이에 잔뜩 신이 난 유성이는 땀 때문에 옷이 젖는 줄도 모를 지경. 그런데 아이고. 그만 넘어져버린 유성이. 어디 봐. 안 다쳤어? 다행히 잔디밭에서 넘어져서인지 큰 상처는 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풀 먹었어. 아우. 조심해야지. 엄마 깜짝 놀랐잖아. 끓여 먹어야 되는데. 그죠? 엄마는 끓이는 게 좋죠. 마침 간식거리를 사가지고 온 아빠 덕분에 유승이는 아픈 것도 잊어버렸고 좋아하는 음료수에 또 한 번 기분이 좋아지는 아이들. 물 사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음료수만 잔뜩 사가지고 왔네. 애들이 좋아하잖아. 유준이가 음료수를 마시자 땀을 많이 흘려 목이 말랐던 유성이도 똑같이 따라 마십니다. 아우, 좀 천천히 마셔. 우리 유성이 땀 흘리는 것 좀 봐. 형아, 우리 축구하자. 축구. 그래, 알았어. 지치지도 않는지 유준이와